2018년 정말 개인적으로 욕 나오는 해였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악의 해였습니다. 예전에는 조선경기가 얼마나 좋았었는지 거제도는 IMF도 리먼 사태도 비켜갔었다고 합니다. 조선업 수출 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까지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거의 우상향을 그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거제도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았습니다. 모든 업종이 다 잘 됐습니다. 식당,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기타 등등 모든 업종이 다 잘 됐고요. 조선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그 숙소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때는 원룸 건축붐이 일어났었는데요.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가 돼버리고 임대까지도 다 되어버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빨간 벽돌집을 철거하고 건물을 짓겠다는 이런 건축 도면만 있는 상태에서도 건물이 매매가 되곤 했습니다. 저는 2014년도부터 거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는데 계약이 너무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능력이 좋았던 게 아니고 경기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여러 개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계속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하반기부터 조선업이 하향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도 언론에서는 조선업이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거제 시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직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거제도를 떠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원룸은 텅텅 비어가고 식당에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요즘 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서 전세 사기가 난리인데요. 거제도는 훨씬 이전에 겪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고 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거제도는 전국에서 부동산 경매 물건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들도 대출 금액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어요. 조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몸담았던 부동산 중개업도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자 내기는커녕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으려 했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돌파구가 됐던 게 개인 회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빚이 약 9억 정도 됐었는데 2018년 정말 개인적으로 욕 나오는 해였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악의 해였습니다. 2018년도에 개인회생을 시작해서 5년 동안 변제를 잘 해서 2023년 7월 11일 작년에 끝났습니다. 불과 1년 2,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불교통카드조차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신용카드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2018년 4월에 신청했는데 요 당시에는 변제 기간이 원칙이 5년이었습니다. 60개월 5년이었는데 아마 2018년 6월경에 3년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은 3년 3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36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도 빚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자 내기는커녕 생활비조차 감당하기도 힘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 힘드시다는 거 압니다. 돌려막기 그만하시고요. 돌려막기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돌려막기는 빚을 더 늘릴 뿐입니다. 빚이 빚을 낳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으시고요.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제 사건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2018년 4월 25일에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사건 번호가 나오면 지금 만약에 채무를 연체 중이라면 독촉 전화가 많이 올 텐데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고 하시고 이 사건 번호만 알려줘도 추심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집에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을 압류한다던가 그리고 월급이라든가 퇴직금을 압류한다던가 또는 기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추심하는 행위, 돈을 달라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벌써 소장을 받고 어떤 판결이 확정되어서 강제 집행이 진행 중에 있다면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그 강제 집행을 중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채권자들로부터 어떤 추심을 피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일단 갚지 않아도 되고요. 금지명령을 2018년 4월 25일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4월 30일에 금지명령이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 추심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청 후 약 6개월, 5개월 조금 지났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납니다. 개시 결정이 나고, 그리고 채권자 집행 기일이 잡히고, 이때는 이제 법정에 한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계속 하면 되고요. 마지막 회차까지 변제를 하게 되면 면책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 면책을 신청하고 면책 결정이 인용이 되고 여기 확정이 되면 신용정보원에 법원에서 면책이 확정됐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용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아니고 자영업자라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어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내역도 적어야 되고 굉장히 좀 복잡했었는데요. 어쨌든 빚에서 지금 너무 힘드시다면 자꾸 빚을 더 내서 돌려막으려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시더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국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정말 제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빚이 더 커져만 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상담을 해보면 개인회생이 가능하겠다, 또는 개인 파산으로 가야 되겠다, 또는 변제금이 얼마 정도 되겠다 라는 게 나오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